올해 51주년이 되는 AMD. AMD는 우리나라에서 암드라고 많이 불립니다. AMD는 컴퓨터의 뇌인 X86 기반의 CPU 설계를 주로 하며 그리고 그래픽카드 설계를 둘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으며 그래픽카드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을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AMD의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1969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인텔과 경쟁하던 시기는 K5 프로세서를 만든 1995년부터입니다. 그 전 시대에는 인텔의 라이센스를 받아 개발을 하였고 1995년부터 독자적으로 AMD는 프로세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펜티엄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합니다. AMD는 K5 프로세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1996년 K6 프로세서를 연이어 발표하며 인텔의 펜티엄 2, 3와 경쟁을 하였고 성능에서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주로 가성비 제품을 발표하면서 인텔의 높은 아성에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 후 1999년 AMD는 K7 프로세서 기반 에슬론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인텔의 펜티엄 3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합니다. K7 프로세서 기반 에슬론 이후 AMD는 에슬론 64를 발표하면서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 PC에서도 64비트 명령화가 가능한 프로세서를 인텔보다 먼저 발표하면서 인텔에게 충격과 강력한 펀치를 한 방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AMD는 에슬론 64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발표하면서 당시 인텔의 펜티엄 D보다 압도하는 성능으로 인텔에게 계속되는 위기감을 주며 AMD는 인텔의 CPU 점유율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AMD의 에슬론 64 듀얼코어는 AMD의 황금기를 만들어줍니다. 에슬론 시리즈로 인텔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AMD. 선구적인 기술 개발로 승승장구하던 AMD는 CPU에 이어 또 다른 시장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바로 그래픽 프로세서 제조회사 ATI를 2006년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에 과감하게 인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AMD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인텔은 2006년 코어2 듀오의 성공으로 CPU의 점유율을 점점 확보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AMD는 ATI의 인수에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CPU의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텔은 코어2 듀오 프로세서 이후 계속해서 나노 집중도를 높이면서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에 맞서 AMD는 페넘 시리즈를 발표하지만 페넘 시리즈는 성능이 인텔에게 밀리게 되고 점점 CPU의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MD는 점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AMD는 기업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FX 프로세서 기반으로 한 불도저 아키텍처의 설계였죠. AMD는 2011년 야심차게 불도저를 발표했지만 인텔의 2011년 명작 샌디 브릿지에게 밀려서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AMD의 사활을 건 불도저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AMD는 막대한 손해를 얻게 되었고 AMD의 운명을 불도저처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죠. 결국 불도저 프로젝트 실패 이후 AMD의 주가는 폭락하면서 꾸준하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가집니다. AMD는 불도저의 실패 이후 인텔에게 완벽하게 패배하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텔이 독점 방지법 때문에 AMD를 살려놓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AMD는 CPU의 기술과 ATI의 GPU 기술을 융합한 APU가 게임 콘솔에 적용이 되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2014년 리사수 박사를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불도저를 만회할 새로운 프로세서에 집중을 하죠. 이 시기에 인텔의 CEO 크르자니크는 AMD는 경쟁에 완전히 밀렸다 생각하고 CPU 아키텍처의 설계보다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웨어러블, 신사업에 몰두를 합니다. 하지만 인텔의 크르자니크는 신사업을 차례로 말아먹고 결국 CPU 아키텍처는 14나노에서 기술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MD의 CEO 리사수는 선택과 집중으로 CPU 프로세서 개발을 계속하였고 오랜 개발 뒤에 17년 AMD의 희대의 명작 라이젠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다중코어 프로세서 라이젠 스레드키퍼도 발표하면서 인텔에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었죠. 또한 2018년 인텔은 멜트다운 보안 이슈가 발생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MD는 기세를 몰아 7나노 기반의 라이젠 젠2 기반 CPU를 발표하면서 인텔의 14나노 9세대 인텔 프로세서의 성능을 위협하였고 인텔보다 저렴한 가성비를 보여주며 점유율을 점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라이젠 젠3 기반 라이젠 4세대는 인텔의 10세대 프로세서의 작업과 게임 성능을 전부 압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픽카드 빅나비 출시 등 그래픽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인텔의 주가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반면 AMD의 주가는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MD가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닌 성능에서 모든 것을 잡았으며 인텔의 점유율을 점점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는 젠3 기반 라이젠 4세대 성공 이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AMD는 반도체 설계업체 자이링스를 2020년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조 원의 인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이링스는 데이터 센터, 항공, 통신, 자동차 칩에 널리 쓰이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자이링스 인수를 발표로 AMD는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시장, 자율주행 시장의 진출 및 그리고 서버 시장의 점유율도 확대하겠다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의 전체 매출액에 비해 39조 원의 인수액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전 AMD는 2006년 ATI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 CPU 설계의 기술 개발이 느려졌고 그로 인해 급하게 프로세서를 출시하다가 불도저의 실패 이후 AMD의 암흑기를 보았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AMD의 부활을 이끈 CEO 리사수는 이번의 인수가 AMD의 미래 10년을 책임진다고 할 만큼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라이젠으로 AMD의 부활을 이끈 리사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AMD의 10년 후의 미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